피부가 붉어지면서 열감을 동반하게 되는 일명 홍당무 피부라고 하죠. 그런 홍조 증상이 특히나 지금과 같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요. 나는 여드름 피부인데 특히 이럴 때 홍조까지 동반이 되니 참 관리하기가 어려우시죠. 오늘은 홍조를 동반한 여드름 피부의 원인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유형별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맞춤형 스킨 컨설팅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판단할 때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피부 타입과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서 동반하게 되는 여러 요인에 의한 후천적 피부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여드름 피부 체질의 경우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는 여드름과 피지가 지저분해 보이다 보니 클렌징에 좀 더 공을 들이게 되고 각질 제거를 꾸준히 하면서 심할 경우 꾸준히 여드름 약을 복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압출을 하고 필링도 하게 되면서 여드름에 좋다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죠. 이때 주로 여드름과 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여드름 제품을 상대적으로 여드름을 동반하지 않는 광대나 볼 부위에도 함께 적용을 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피부 장벽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지와 각질을 피부에 있어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피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피부의 보호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즉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피지와 각질은 우리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여드름 관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피부 장벽이 훼손되면 더 심각한 피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홍조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부위에 심한 홍조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여드름 주변으로 홍반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홍반은 피부가 붉게 변해서 홍색을 동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드름이 진행 중인 부위가 부분적으로 넓고 붉게 흥분이 되어 있으며 이때 후끈거리는 열감과 지금처럼 특히나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각질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따가움과 자결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요.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인 여드름 부위로 과도하게 혈액이 몰리는 동시에 반복되는 다발성 여드름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홍반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피가 이렇게 좀 몰리면서 홍조가 더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피부가 어떠한 자극에 노출이 되면은 급격하게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 피부가 붉게 보이는 현상인 거죠. 두 번째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여드름이 진행 중인 부위와 홍조와 예민성을 동반하는 부위가 나뉘는 경우입니다. 즉 피부의 부위별로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T존이라고 하는 이마, 코, 턱 부위는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드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위인 반면 O존이라고 하는 광대와 볼 부위는 상대적으로 피지선이 좀 덜 발달되어 있으면서 돌출되어 있고 건조감을 동반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홍조가 주로 O존에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광대 부위는 돌출되어 있는 부위라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더 자극에 취약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O존은 물론 아주 심한 지성인 경우에는 피지선이 상당히 발달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O존은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수가 더 많이 일어나서 피부 장벽이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때 자극이 심해질 경우 만성 홍조나 주사 피부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피지와 각질을 제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산을 포함하는 제품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드름이 심할수록 더욱 높은 강도의 제품을 적용하게 되며 피지 억제제를 장기간 그리고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무리한 압출과 레이저 시술 등 후천적으로 어떠한 자극 인자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을 경우 우리 피부 장벽은 점진적으로 훼손이 되면서 내가 이 반응을 느꼈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드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여드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피부를 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피지와 각질을 무리하게 제거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지선이 덜 발달되어 있거나 돌출이 되어 피부가 취약한 부위가 약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부위별로 나누어서 그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드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드름이 심하지 않거나 잘 발생하지 않는 부위는 예민해질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예민성과 건조함을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모공이 잘 막히는 부위는 오히려 모공이 더 심하게 막히면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부위별로 나누어서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훼손된 피부 장벽은 겨울철에 춥고 건조한 바람을 잘 견뎌내지 못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예민성을 동반하는 여드름은 영하에 이르는 실외의 온도와 그리고 26도 이상이 되는 실내의 온도차가 반복적으로 피부에 가해지면서 혈관이 무리하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혈관의 탄성이 저하돼서 이 겨울철에는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조와 여드름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피부의 부위별 상태에 맞추어서 관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얼굴 피부라도 피지선의 발달, 피부의 두께, 그리고 돌출됨의 정도 등에 따라서 부위별로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이마, 코, 턱, 즉 T존 부위는 피지를 적당히 제거하고 모공 속에서 피지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는 관리를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돌출이 되어 있고 피지선이 덜 발달되어 있어서 건조하고 예민성을 동반한 O존, 즉 광대와 볼 부위는 피부에 좀 더 충분한 보습과 진정을 돕는 관리를 하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서로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피부가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조랑 여드름은 동시에 관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조와 여드름은 우리가 주로 홍조 먼저 관리하고 여드름을 관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피부가 부위별로 서로 다른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세안을 할 때는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랫동안 피부가 노출이 되거나 우리가 샤워나 입욕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는 이 혈관 확장이 촉진이 되면서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울 때는 우리가 좀 더 뜨끈한 물에 좀 몸을 소위 말해 지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온도를 높일수록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샤워나 목욕을 하더라도 물 온도가 너무 뜨겁다면 피부 장벽이 더 쉽게 훼손이 되면서 더 건조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안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마찰과 압력이 사소할지라도 예민성을 동반하는 피부는 그 자극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를 물리적으로 마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스테틱에서 마사지를 받는 목적은 바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홍조를 동반하거나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버리면 혈관이 더 무리하게 확장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열감까지 동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민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능성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가급적 휴식을 해주시면서 우선적으로 예민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홍조와 붉은 염증성 여드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좀 차게 관리를 해서 염증 반응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홍조와 여드름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동안 단순히 여드름뿐만 아니라 홍조가 동반되니 참 걱정도 되고 많이 관리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홍조와 여드름은 따로 분리시켜서 각각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여드름이 있는 부위, 그리고 홍조와 건성을 동반하는 부위를 부위별로 정확히 나누어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이더라도 단순히 여드름이라는 단일 문제만 가지고 있지 않고 홍조나 예민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를 기획해보게 된 것인데요. 홍조와 여드름 피부가 동시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 맑음 그리고 빛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